30분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태이고요. 저희 6주 정도 생각하고 있고 6주 동안 이제 같이 내용 한번 쿠버네티스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면서 도대체 쿠버네티스가 뭔지 입문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플러스 약간 이제 실무적인 부분까지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 도메인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크게 보면 이제 IT지만 각자 하시는 일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시스템 엔지니어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의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다가 이제 해당되는 도메인 부분에 만약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질문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최대한 답변을 좀 드릴 거고 뭐 모르고 있는 거는 뭐 또 찾아보고 같이 한번 뭐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 내용을 기준으로 쭉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크게 2주 정도는 저희가 미니 쿠베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아주 맛만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3주 차에는 진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한번 구성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쿠버네티스의 네트워킹, 그 다음에 스토리지,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 요즘에 사실 AI가 많이 떠오르면서 이 쿠버네티스 이쪽은 또 조금 묻히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되게 성숙도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 과정은 여기 쭉 커리큘럼 이제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쿠버네티스가 뭔지, 그 다음에 미니 쿠베라고 하는 거를 직접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 제가 VM 환경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VM 접속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혹은 만약에 대개 사용하고 있는 로컬에다가 만약에 도커를 설치하실 수 있다면은 도커를 설치를 해서 요 미니 쿠베를 또 구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방법을 써도 되고, 그래서 1, 2주는 편하신 걸 쓰시면 되고, 3주 차부터는 실제로 VM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상 머신을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라서 그걸로 같이 실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식 문서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것도 되게 추천드리는 건데 이게 켈시 하이타워인가 하시는 분인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쪽으로는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 하드웨어 요것도 한번 기회 되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주차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웹페이지는 같이 들어오셔서 화면 보셔도 되고 지금 모니터에서 따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 뭐 이렇게 있는데 AI가 써줬더니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컨테이너 기술이 뭔지 기본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가 이제 왜 필요하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우분투 24.04 가상 머신에다가 미니 쿠베를 설치하고 첫 번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한번 생성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kubectl 기본 명령어도 한번 익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직접 다뤄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쉽게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컨테이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기술이란 애플리케이션과 그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리눅스 입장에서 얘도 프로세스의 하나입니다. 근데 프로세스이긴 한데 이제 격리된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설정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가상 머신이랑 많이 비교가 됩니다. 컨테이너는 이제 프로세스 수준이고 OS의 커널을 같이 공유한다. 그런데 가상 머신은 이제 격리 수준이 OS 레벨이라서 커널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리소스 사용 가볍습니다. 컨테이너는 보통 수초 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워드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PPT 같은 거 그냥 실행하면 금방 바로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방 프로세스가 뜹니다. VM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도 컨테이너는 일단은 뭐 메가바이트 단위, 물론 이것도 역시 이제 점점 더 많은 내용들이 추가되면은 뭐 기가바이트 단위로 늘어나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메가바이트 단위지만 이제 가상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수 기가바이트 단위로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덩치에 좀 차이가 있고 가볍고 무거움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의 정말 중요한 기술이 이 네임스페이스, 그 다음에 C그룹,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설명이 없는데 체인지 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기술을 통해 가지고 리눅스 컨테이너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리소스 자원을 그 프로세스 레벨로 격리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ID,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마운트 같은 거, 호스트명, IPC, 유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컨테이너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C그룹이라고 해서 그 리눅스의 이제 그 자원에 대한 어떤 사용량 제한을 할 수 있는 그 리눅스 커널의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제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체인지 루트 이런 기능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컨테이너가 뭐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컨테이너를 구동시키는 실제 컨테이너를 돌리는 이제 런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는 컨테이너의 생명 주기를 관리를 합니다. 뭐 생성, 실행, 삭제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고,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도커라고 하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도커는 하이 레벨 런타임이라고 해서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D, 뭐 CRIO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 로우 레벨 런타임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저수준의 그 컨테이너 런타임을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고수준 런타임이, 그게 이제 런C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게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리눅스 커널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임스페이스 C그룹 뭐 이런 거 체인지 루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컨테이너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 컨테이너 진영에서 이 컨테이너 이미지와 런타임에 대한 표준 규격을 약속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OCI라고 부르는데, 오픈 컨테이너 이니시에이티브라고 부르고, 이 이미지 스펙과 그 다음에 런타임 스펙을 약속을 합니다. 어디에서 이미지를 빌드하든지 간에 다른 컨테이너 런타임에서도 호환이 되도록 이미지 스펙이고, 그 다음에 런타임 스펙 역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방법 역시도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 표준에 맞도록 이런 것들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용어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CR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진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어떤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컨테이너 자체를 직접 실행한다기보다는 컨테이너가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일종의 매니지먼트용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얘가 이런 컨테이너 진영에 여러 컨테이너 런타임이 있으니, 그러면은 우리 쿠버네티스에서는 이 CRI라고 하는 애를 제공을 해서 여기에 맞추어라 라고 이제 약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런타임과 통신하기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컨테이너를 구동하는 거는 리눅스 기반 기술인 네임스페이스와 C그룹, 그 다음에 체인지 루트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런C라고 하는 저수준의 컨테이너 런타임이 구동을 하고, 그 상위에 이런 그 하이 레벨 런타임이 있어서 이건 이제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린다거나 뭐 이런 걸 하게 되고, 그다음에 쿠버네티스는 거기에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붙여서 쿠블렛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을 직접적으로 제어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도대체 왜 필요하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도커를 사용을 해 보면, 처음에 서비스가 사이즈가 작을 때는 도커 한두 개만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요. 점점 더 기능이 이제 많아지고, 또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뭐 MSA, 뭐 이미 요즘이 아니라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되고 있었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컨테이너를 수십 개 띄워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개발자라든지 혹은 관리자가 이걸 일일이 다 관리를 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없을까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게 쿠버네티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4년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구글에서는 이미 일주일인가 20억 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띄웠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사실 관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구글 내부에서 이제 보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 내부에서 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4년 6월에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고, 2015년 7월에 첫 1.0의 안전성이 이제 담보된 그런 버전을 1.0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CNCF라고 하는 곳에 이 코드를 기부를 했고, 현재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자동 배포, 그 다음에 자동 복구, 자동 스케일링, 그 다음에 롤링 업데이트,
서비스 디스커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많이 쓸 때 이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좀 많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뭐 트래픽의 양에 따라서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서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애들이 자동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요즘에는 이 쿠버네티스의 기본 오토 스케일링 기능 말고 뭐 캐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쿠버네티스 이벤트 드리븐 오토 스케일러 뭐 이런 거 약자로 알고 있는데 걔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쿠버네티스의 기본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서버 이제 나중에 뒤에 제가 뭐 파드라는 개념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서버라고 이야기할게요. 서버의 CPU나 메모리 사용량을 가지고 얘를 이제 스케일링을 조절을 하는데 그 캐다라고 하는 애는 지금 현재 뭐 네트워크 입장에서 요청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뭐 혹은 다른 어떤 이벤트를 감지를 해가지고 오토 스케일링을 하게 하는 또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쿠버네티스 생태계에서 이런 자동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 조직에서도 매력적으로 느끼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 이런 것도 무중단 배포가 되고 롤백도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보면은 웹사이트라든지 혹은 뭐 게임 같은 거 보면 목요일 뭐 새벽 몇 시에 이제 정기 패치 기간 뭐 이래가지고 예전에 뭐 네이버도 막 안 되던 그런 타임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웹사이트는 거의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꼭 쿠버네티스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롤링 업데이트라든지 어떤 무중단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쉽게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업데이트 방식을 쓰는데 쿠버네티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롤링 업데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서버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혹은 뭐 사용자 설정에 따라서 한 번에 2개씩, 3개씩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돌아가면서 구버전과 신버전이 공존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면서 점점점 바꿔나가는 방식의 업데이트 방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 그래 뭐 컨테이너를 뭐 다루는 애고 뭐 좋은 기능이 있고 뭐 이런 건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겼냐인데 쿠버네티스는 분산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물리적인 혹은 가상 머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쨌든 리눅스 내지는 뭐 요즘에 윈도우도 되기는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리눅스 서버들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러스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 노드들의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노드는 가상 머신일 수도 있고 실제 물리 머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해서 머리 역할을 수행하는 애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 머리 역할을 수행하는 애는 한 놈일 수도 있고요. 기업 환경에서는 HA나 로드 밸런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홀수 개수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3대 혹은 5대. 근데 5대도 잘 권장하지는 않고요. 보통 3대로 많이 씁니다. 이 3대의 컨트롤러 노드가 존재를 하고 이 3대를 모여 있는 거를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마스터 노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마스터가 조금 어감이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컨트롤 플레인, 컨트롤러 노드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 플레인 안에 있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화살표를 다 받고 있는 애 보이시죠? 쿠브 API 서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etcd, 그 다음에 스케줄러, 그 다음에 컨트롤러 매니저,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 근데 이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 색깔이 조금 다르다, 그죠? 요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그래서 그 클라우드 공급자가 제공하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이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온프레미스 환경에 만약에 그냥 배포를 한다면은 요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요소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모든 화살표를 받고 있었던 쿠브 API 서버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API를 제공하는 중앙 관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청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사용자의 명령도 이쪽을 통해서 날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내부에 자기네가 자동으로 뭔가 해야 되는 작업들도 어쨌든 간에 이 쿠브 API 서버를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쿠버네티스 컴포넌트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etc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의 모든 상태 데이터를 저장하는 분산 키 밸류 저장소입니다. 실제 이제 쿠버네티스를 보면 이 쿠버네티스는 선언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내가 지금 클러스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앱 서버는 뭐 5대가 떠 있어야 되고 뭐 백엔드는 뭐 몇 대가 떠 있어야 되고 뭐 DB는 인스턴스가 몇 개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사전에 정의를 한 파일을 API 서버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던지는 그런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그 사용자의 요청을 이 etcd에다가 저장을 해두고요. 그때 저장할 때 이제 키 밸류 형식으로 저장을 해두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앞서서 쿠버네티스의 자동 복구 기능과 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etcd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etcd가 만약에 박살이 나면 사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박살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쿠브 스케줄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파드라고 하는 제가 이제 파드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처음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컨테이너를 감싸는 일종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랩핑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데 이게 쿠버네티스에서 관리하는 가장 작은 컴퓨팅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같은 건데 이런 거를 이제 띄워서 어떤 노드에 실행할지를 결정을 하는 애입니다. 쿠버네티스는 분산 시스템이라 그랬고 그래서 여러 개의 노드들이 하나의 어떤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돌아가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이 서버가 어떤 노드에 뜰지를 이제 스케줄링 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쿠브 컨트롤러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에선 여러 가지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실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플리카, 뭐 노드 엔드포인트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차차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의 이제 머리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여기 보면은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 이름에서 이제 좀 알 수 있겠죠.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 있는 우리가 뭐 익히 이야기하는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혹은 뭐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이런 애들과 하기 위한 일종의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컨트롤 플레인과 그다음에 여기 노드라고 써져 있는 이게 이제 뒤에 말씀드릴 워커들이 될 건데요. 이런 것들 역시 워커 역시 자유롭게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유롭게 스케일링 할 때 그러면 실제로 클라우드 상황이니까 가상머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한테 가상머신 하나 만들어줘. 내가 워커로 쓸 가상머신 하나 만들어줘. 내지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지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내부의 어떤 서비스를 외부로 노출하는 그런 방식을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거를 생성을 하면은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한테다가 야, 나 로드 밸런서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클러스터 앞단에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얘가 이제 수행을 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 클라우드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보내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의 실제 워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워커. 이 워커라고 하는 애는 쿠버네티스의 실질적인 서버들이 구동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컨트롤 플레이는 머리 역할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워크로드들이 돌아가는 곳은 워커 노드 위에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쿠블렛, 쿠브 프록시, 그 다음에 여기 파드라고 하는 아까 제가 이거 서버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뭔가 CRI 아까 요거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클러스터의 워커 노드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각각 뭘 하는 애들이냐? 쿠블렛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요거는 쿠버네티스에서 프로세스로 작동을 합니다. API 서버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명령어를 얘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혹은 자기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 워커 노드의 상태를 보고를 하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에이전트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드의 생명 주기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념적으로 그냥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컨트롤 플레인이 이제 중앙정부 같은 거라면 여기에서 이제 야 너 뭐 어디 무슨 시에 공원을 지어 뭐 이런 거 이제 내려오면은 이 쿠블렛이 그 명령을 받고 실제로 여기에 이제
그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 요게 있어가지고 그런 컨테이너 런타임한테 뭐 서버를 하나 띄워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러면은 컨테이너 D 같은 경우에는 더 저수준인 런C한테 이제 그 요청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서버를 띄우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는 애가 이제 쿠블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쿠브 프록시라고 해서 네트워크 프록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서비스의 로드 밸런싱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도 지금 아직 안 배웠어요. 어쨌든 간에 쿠버네티스가 결국에는 일종의 가상화된 환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가상화된 환경에서 네트워크도 역시 가상화가 될 건데 그럼 가상화된 네트워크 내에서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이제 프록시 역할을 하는 그런 컴포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런타임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질적인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그런 런타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런타임에 아까 앞서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도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됐었는데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도커가 없죠, 그죠? 요게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그러니까 실제 컨테이너를 실행시키는 이제 뭐 하청업자 같은 거죠. 걔한테 실행시키라고 명령을 하는 그런 하청업자를 도커를 사용을 했었어요. 도커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쿠버네티스 버전 1.20쯤이었나? 그때 이제 우리 이제 도커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쿠버네티스의 CRI,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도커는 얘네가 조금 특이해가지고 자기네 독자적인 인터페이스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OCI를 만족하는 그래서 이 CRI 표준에도 맞는 다른 컨테이너 런타임과는 다르게 도커는 도커만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그 번역가가 필요했어요. 쿠버네티스와 도커 사이에. 그거를 우리가 도커심이라고 불렀는데 쿠버네티스 진영에서 이거를 유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도커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거 다 코드 손봐야 되고 수정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쿠버네티스가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야, 이제 우리 도커 안 할래. 지원 안 할래. 그냥 너네 알아서 컨테이너 D로 쓰던지, 뭐 CRI로 쓰던지, CRI를 만족하는 애를 써.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혼란에 빠졌었던 게, 그때까지 사람들이 컨테이너는 도커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도커를 지원 안 한다라는 말을, 그럼 쿠버네티스가 이제 더 이상 컨테이너 실행하지 않는 거야? 라고 좀 오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가지고, 이런 포스팅까지 낼 정도로, 돈 패닉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왜 이걸 이렇게 도커를 지원 안 하는지 그런 거를 쭉 써놓고 하지만 쓰는데 문제는 없다. 여러분이 컨테이너 D 같은 거 쓰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포스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컨테이너 이꼴 도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런타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이론적으로 볼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뭐 컨테이너 프로세스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은 그것만 해도 볼 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 아까 C그룹 있죠. C그룹 관련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외에 이제 뭐 네트워크 부분 그 다음에 스토리지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은근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다 하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대충 이런 거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나 도커를 미리 사용을 해보신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해하시는데 아마 좀 쉬울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를 이해하는데 컨테이너가 사실 쿠버네티스를 잘 하려면은 컨테이너를 좀 잘 해야 되고 근데 또 컨테이너를 깊게 파고들면 결국에는 리눅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눅스를 또 잘 알아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쉬셨다가요. 제가 요 실습 환경 이제 구성하는 거 요거를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